제가 정말 이거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 정도예요. 이 스타벅스. 아, 저도 이용을 많이 하는 커피숍이었는데 맞아요. 이제 딱 정이 그러니까요. 뚝 떨어졌어요. 가면 안 세상에 돼. 5.18 가야지 때 말아야죠 이제. 어떻게 탱크대이면 책상 타기라니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 진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것도 이제 버젓이 5월 18일에 그날을 조롱이라도 하듯이 이런 문구가 담긴 광고 이렇게 이벤트를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납득이 안 가고 지금 이런 문제들을 개인의 사소한 실수 젊은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모르고 한 일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몰아가려는 경향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언론 보도도 많이 나왔지만은 이 광고 이벤트라는 게 층층 시야 여러 층위를 거쳐서 검증과 그렇죠. 스크리닝을 받고 나온 광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직원들을 뭐라고 문책할 게 아니고 실제로 4050 중에서 5.18 광주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리고 광주뿐만이 아니고 80년 6월 항쟁에 어떻게 보면은 도화선이 됐던 우리 박종철 열사의 숭고한 죽음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광고 이벤트를 스크린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지나친 4050들에게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분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진정 어린 여러 가지 문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징계 조치가 있을 때만이 국민 일부가 설득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 와중에 노는 게 제일 좋아님께서 당뇨 있는 남편을 위해 주문하겠습니다. 아이디가 너무 좋네요. 네. 네, 특히 구 기자님이 맛있게 드시는 거 보고 네. 주문합니다. 제가 구 기자님 안타깝게도 감사합니다. 당뇨는 없습니다. 다른 성인주라는 점이 있지만요. 그러니까. 네. 아니 근데 지금 보면 이게 사실 오너 리스크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그러니까 5월 18일 하루에 있었던 해프닝이라고 보기에는 켜켜이 쌓여왔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비판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벤트만 하더라도 4월 16일도 미니 탱크데이라고 해가지고는 문제적인 발언들이 맞습니다. 있었었고 뒤늦게 발견된 거 보니까. 근데 그것만 503. 아, 예. 그리고 503도 박근혜 수임 번호가 아니라 일각의 커뮤니티에 맞아, 올라온 예. 글들을 보면 5.18과 관련돼 있는 잘못된 가짜뉴스에 기반한 숫자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그 유공자와 그리고 뭐 숨진 사람들의 어떤 그 차이, 차이가 숫자 차이. 있다라는 네. 주장을 하는 가짜뉴스라고 하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뭐 여러모로 문제적인 상황들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신세계의 그 정영진 회장 같은 경우에는 2022년에 윤석열 씨 당선 그 시기에 네. 멸공 챌린지라는 걸 하면서 극우적인 성향들을 보여준 바가 있고요. 네. 뿐만 아니라 작년에 저희 기자가 이제 한국에서 열렸던 마가복음회 마가복음회 현장을 취재한 적이 있거든요. 거기서도 입구에서 스타벅스 커피를 나눠주고 있어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해서 저희가 스타벅스에 막 문의도 하고 기사를 쓴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모로 그 문제적 행보를 했던 그 오너의 그 이야기가 맥락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게 단순한 해프닝으로 보기에는 네. 이제 시민들도 많은 의심들이 켜켜이 쌓여와서 일종의 100도를 넘게 만드는 하나의 사건이 되어버린 것이고, 네. 그리고 단순히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문제 제기하기에는 너무 신세계의 문제적 행보들을 다시금 좀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사실 이 문제뿐만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은 무신사 네. 문제를 좀 지적했습니다. 다른 거 다 떠나서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럴 수가 있냐? 속건성 책상을 탁 쳤더니 억하고 말라서. 아니 너무 진짜 예. 그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비판이나 비난을 제가 사실 입 밖에 내는 것 자체도 굉장히 부끄러운 느낌이 드는 건데 네. 아니 솔직히 말해서 예를 들면 이제 제가 4050을 비판하는 이런 겁니다. 우리 세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박종철 열사를 모르고 대학을 다닐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87년 6월에 정말 그 6월 항쟁이 도화선이 됐던 사건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박종철 열사는 정말 21살이라는 꽃다운 나이에 남영동 대공분실에 끌려가가지고 경찰 치안본부에 고문을 받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언론의 보도를 통해 알려진 사인 자체가 실제로는 고문치사임에도 불구하고 책상을 조사관이 탁 치니까 그 박종철 열사가 억하고 죽었다라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그 극화된 이야기를 만들어낸 날조된 비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 민주화의 산 역사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조롱조를 넘어가지고 물건을 파는 데 쓴다? 이거는 대통령이 비판하고의 문제를 넘어서 가지고 사회적으로 용서를 하면 안 되는 역사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예. 물고문을 당해서 당시에 대학생이었던 박종철 열사가 결국 끝내 숨지는 사고가 발생을 했던 거고요.
여러분들 우리 영화로도 다 봤잖아요. 예, 1987. 그러니까요. 네. 다 봤는데 그 기업들이 이런 역사 왜곡을 통해서 어떤 극우적 사관 속에서 이거를 상술에 이용해 먹으려고 한다. 여기에 이용당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명한 시민들은 이런 기업에 이용당해서는 안 된다. 결국에는 이런 것을 돈벌이 수단으로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올렸던 무신사 관련해서 사실 이게 2019년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문제가 돼가지고는 그 무신사에서 그 사과를 하고 그리고 재발방 조책 같은 것들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19년에도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그럼 기업들은 수많은 이 리스크에 대해서 이미 숙지가 되어 있는 것이고 반복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2026년 그러니까 7년이 지난 상황에서도 비슷한 건이 반복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게 정말 실수냐 이렇게 봐야 되는 지점들이 계속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가장 코미디는 지금 뭔가 이제 스타벅스 코리아 사태 이후에 신세계그룹의 대처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임직원들을 상대로 역사 교육을 하겠다? 장난합니까 지금? 아니 어제 느닷없이 5.18 재단에 찾아간 것도 너무 황당하기도 했는데 이어서 이제 와서 무슨 역사 자기들이 왜? 야 정말 스스로 어처구니가 없다 정말. 본인들이 회사를 어떤 식의 분위기에서 운영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용진 회장이 갖고 있는 왜곡된 역사관이 회사 내에 투영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해진 거죠. 그렇죠. 아래로까지.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이 이런 그 기획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누구도 하나 제지하지 않고 끝까지 올라가서 국민들에게 노출이 되는 예. 이런 현상. 과연 그 사이에서 아무도 이 내용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지 않았을까요? 대한민국에서 역사 공부를 한 사람 중에서? 그러니까요. 이건 예. 논란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상 방치거나 방조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서 신세계 다니는 회사원 가운데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정용진 회장의 사관에 맞추느라고 그런 사람들이 승진도 많이 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야 회장이 이런 거 좋아해. 부정선거 옹호해라고 생각을 하니까 거기에 줄 선 사람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네. 막 아부성 기획을 하다 보니까 네. 결국 이 사달이 나고 문제가 되니까 아래부터 잘라버리는 거 아니에요? 눈을 그냥 너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그렇죠. 이 다 지금 마치 그 이 기획을 한 직원 탓으로 돌리는 정용진 말도 안 되는 거죠. 회장의 네. 태도가 더 황당무계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스타벅스 코리아와 관련돼 있는 문제들은 외신에도 기사가 날 정도로 그렇습니다. 심각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스타벅스 코리아 본사도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예, 사과하고 사과를 있지 했습니다.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사실 이것들을 이제 혐오 범죄라고 해가지고는 훨씬 더 심각하게 보고 그렇습니다. 있는 이슈들이고, 뿐만 아니라 제가 어제 이제 정구승 변호사한테 듣기로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약상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스타벅스 코리아가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을 정도의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조치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하나의 문화가 놀이 문화처럼 보이게 해서 극우들을 똘똘 뭉치게 하는 현상이라고 하는 게 어제 돌았던 밈이 하나가 있는데요. 스타벅스에서 오히려 이 현상에 대한 비판들 때문에 반감을 가진 일부 사람들인 것 같긴 한데요. 스타벅스 주문하면 거기 주문하는 사람들 닉네임이 써 있잖아요. 네, 근데 예. 거기에 소위 말하는 극우의 어떤 메시지를 담은 닉네임을 담아가지고는 주문을 기다리는 그거 부르잖아요. 뭐 예, 아무개님 뭐 이거 네, 커피 예. 찾아가라고. 그러니까 예. 막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비하하는 표현이라고 하든지 뭐 이런 식의 굉장히 그런 행태들이 또 이어지고 있어가지고 예. 좀 스타벅스 코리아가 이 문제들을 더 엄단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이상 이거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혐오와 차별의 언어를 쓰는 것은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는 행위입니다. 그 어떤 경우에라도 존중과 배려가 기본이 된 사회여야지 차별과 배제, 혐오 이런 게 주류가 되면 여러분들 우리 못 살아요. 이 사회에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조장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정한 기업이 이거는 절대로 용서해서는 안 된다라는 구 기자님 말씀에 그 공감하면서 국민의힘은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충북도당 얘기 좀 그러니까 해주세요. 이게 중요한 게 이런 겁니다. 경제 권력이 역사 앞에서 조롱 행위를 우습게 할 수 있는 근간에는 뒷받침하는 정치적인 뒷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맞습니다. 겁니다. 예. 결국 이 사태가 벌어졌을 때 역사적으로 경제 권력을 꾸짖기보다는 국민의힘 충북도당 같은 경우에는 SNS 스레드 계정을 통해 가지고 내일 수복 갔다가 출근해야지라는 말을 버젓이 올립니다. 거기다 심지어는 선거에 출마한 후보의 계정이 여기다가 가서 샌드위치 먹어야지는 답글도 달고 이런 식의 행태라는 것이 이런 말도 안 되는 경제 권력의 그런 몰 역사적인 행태에 대해서 두둔해주는 정치 권력이 늘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 것이고, 이번 기회 이런 것들을
결단해서 정리하지 않게 되면은 이런 일들은 계속 반복될 것이다. 국민의힘도 이렇게 단순하게 사과하고 도당 차원에서 개정을 통해서 사과할 일이 아니고 책임 있는 당의 공당의 책임 있는 리더가 직접 사과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은 뭐냐 이거예요. 무슨 노선이냐는 거예요. 계엄을 옹호하고 윤 어게인을 주장하고 여전히 그런 노선을 갖고 있다. 그럼 그렇게 선언을 해라. 그렇게 해서 국민들한테 심판받고 평가받는 게 맞다. 근데 마치 그게 아닌 것처럼 뭐 사과의 형식은 띄고 사죄한다고는 해놓고 개헌하자고 하면 그건 또 반대하고 이런 엇박자들이 도대체 그 정체불명이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김 기자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생겼을 때 더 엄단해서 보여주는 모습, 그러니까 읍참마속까지도 하는 걸 보여야지 아 진짜 이게 일각의 해프닝이거나 혹은 당 차원의 전체의 기조와 분위기가 아니구나라고 저희가 느끼게 되는 게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소셜 미디어에 사과한다라는 정도의 그 내용을 올린다라고 하는 게 적절하냐? 결국은 일정 부분 치고 빠지는 식으로 해가지고는 극우지층 결집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여기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던 인사라고 하는 게 김선민 거제시장 후보, 국민의힘 후보인데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영남 지역이다 보니까 뭐 이런 식의 행태들을 표가된다고 계산을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의심이 들기도 하고요. 네. 이제 그렇다면 정말 유권자께서 표로 제대로 보여주셔야 되는 상황인 것 같다. 우리 공동체는 이런 걸 절대 용납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엄단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네. 국민의힘의 김영환 후보 사실 원래 민주당이 원적이지 않습니까? 사실 김대중 대통령의 부름을 받아서 정치를 시작한 사람이고 DJ 정부 때 심지어 장관까지 했던 분입니다. 이분의 역사를 쫓아가 보면은 우리 한국 현대사의 굴곡도 나오거든요. 이분 자체가 대학생 시절에 시민운동하다가 제가 알기로는 77년도에 긴급조치 위반을 구속된 분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역사와 스타벅스의 역사 인식과 충북도당의 역사 인식 중에 김영환의 생각은 무엇인지를 공개적으로 시민 앞에 도민 앞에 밝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네, 그게 바로 용기 있는 정치인의 기본 자세와 태도가 아닌가 싶은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표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그냥 쏙 숨어버려요. 그리고 나와 상관없는 일처럼 꼬리 자르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치가 후진적으로 됐던 것은 국민의힘의 이런 행태가 되풀이 반복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기회에 본인들이 우리는 극우정당 아니에요라고 생각하면 스타벅스 사태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분명한 자기 입장과 태도를 견지하고 그렇죠. 보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계속 동조하고 있구나. 그렇습니다. 혹은 사실 네. 부채질했구나.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이는 면들이 있는 거죠. 네. 참 근데 저는 또 하나 굉장히 그래도 이 사태에서 굉장히 반갑고 감사한 것은 시민 의식이에요. 네, 시민들이 이 분노한 시민들이 유리컵 깨고 그다음에 텀블러 네. 깨고 네. 막 이런 그 행위들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깨어 있는 시민들의 건강한 연대가 지금 이 순간도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하는 자리여서 전 굉장히 그건 반가웠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한 발 나아가는 식으로 사실 이제 스타벅스의 문제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그 실효적으로, 그러니까 사실 쿠팡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시민의 분노를 샀지만 여전히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라고 저희가 보기 어려운 지점들이 있어서 좀 더 이제 시민의 분노들을 이제 그러니까요. 이어갈 수 있으면 그리고 좋겠다. 네. 국민의힘은 선거 공학적으로 굉장히 악재인 거예요. 이게 본인 정당 문제 아니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실제로 네. 많은 사람들이 윤어게인을 주창했던 내란 정당이라고 불리는 국민의힘이 네. 또 탱크 동조 정당이라는 5.18까지도 모력사적으로 뭔가 폄훼하는 네. 그런 세력과 동조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점이 중요한 것이고 네. 그리고 박종철 열사 네. 그 책상 문제를 거론했던 박종철 열사 같은 경우에는 네. 부산 출생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 부울경에 있는 많은 유권자들이 네. 박종철 열사에 대한 멸시적인 태도를 통해서 이번 선거의 유권자로서 심판할 수 있는 계기가 또 마련되었다는 게 전반적인 이해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산 해관고등학교 네. 출신이세요. 조국 대표가 그러니까, 아마 네. 선배일 건데 그 역사를 잊지 않고 있는 시민들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어떤 실천을 할 것인지를 실천으로 행동으로 투표장에 나와서 짱돌을 던지는 그 마음으로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는 이런 민주 실천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저희가 막 분노를 막 목이 다 아프네.